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요약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 2000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름값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배럴당 111달러로 주유소 가격이 약간 걱정되는 그런 가격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은 살짝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장중에 다우존스 흐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도 괜찮았고요. S&P 500도 계속 뭐 큰 폭의 하락 없이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S&P 500 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가장 큰 상승을 이끈 거는 바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다 상승을 했다. 테슬라도 1.3%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이렇게 많이 좀 빠진 섹터는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빨간 게 일단 에너지 섹터가 살짝 조금 빨간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뭐 특이사항은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중국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너희 그런 힘을 이용을 해서 푸틴을 좀 막아라 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이탈리아의 프라임 미니스터도 지금 약간 좀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핀란드와 그 외 27개국 유럽연합 정상들도 중국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G20에서 러시아를 빼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뭐 AMD, 그 다음에 인텔이 지금 리드 S&P 500의 그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S&P 500에서 가장 크게 지금 상승한 것들은 엔비디아와 AMD, 그 다음에 인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GTC,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지금 컨퍼런스 여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텔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보면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에 엔비디아와 제휴하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빌딩 안에서 추가로 인텔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뭐라고 했냐면요, 조만간에 쓸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좀 인텔의 파운드리가 조금 더 안정화된 후에 우리가 인텔과 약간 좀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리사이클링 홀딩스 관련해서 굉장히 좀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좀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요거 보면요, 블루 오크라라고 하는 그런 공매도 회사예요. 공매도 보고서를 발간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지금 리사이클링 홀딩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굉장히 좀 이 회사의 비즈니스는 깨졌고 현금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머리징 하면요, 출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금이 출혈되고 있다, 현금이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약간 그 네거티브한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리스의 지금 주가가 거의 9%, 10%가량 빠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쇼트 리포트이죠.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쭉 한번 좀 봤어요.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 오크라에서 낸 것 중에 요게 있었어요. 이게 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이 CEO,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홀딩스의 CEO의 그런 가족들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최측근인 가족의 회사에 이 우리 투자자들, 리사이클링 홀딩스에 투자한 그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요, 지금 어떤 CEO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이 사진에 어떤 가족이, 볼게요. 여기 뭐라면 크래피, 약간 조잡한 이런 그런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리사이클링 홀딩스의 돈을 쓰고 있더라라고 지금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딱 봐도 굉장히 좀 이거 무슨 군대에 가서 쓰는 무슨 세면당 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맥주바틀 이런 잡아주는 이런 거 도대체 왜 이런 회사에다가 돈을 쓰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블루 오크라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굉장히 우리 공매도 회사다, 공매다 보고서를 이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리사이클링 홀딩스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보고서가 약간 좀 편향되어 있는 보고서일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링 홀딩스에서 조만간 어떤 이렇게 약간 공개적인 그런 코멘트를 좀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니콜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니콜라랑 그린파워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자, 자, 보면요, 지금 여기, 그 투자자들이 지금 약간 그런 포텐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그런 전기차 회사 쪽으로 약간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지금 올랐다. 지금 보니까, 니콜라의 주가가 종가는 5.69% 오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올랐냐면, 지금 니콜라에서 지금 배터리 전기 트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저 수요일 저녁인가 아마 그 투자자들이랑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 초대해가지고 아마 요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은 RBC 캐피탈의 이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니콜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굉장히 회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아직까지는 이 자본에 대한 약간 리스크는 있다, 위험도 있지만 어쨌든 회사가 그 예상한 대로 그런 그 계획된 대로 일을 잘 해나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P 모건 역시 지금 니콜라 이런 이벤트에 갔다 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커멘트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 니콜라는요, 300에서 500대를 지금 전기 트럭을 지금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뉴스였죠.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그린파워라는 이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오른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예전에 니콜라가 받았던 캘리포니아에서 주에서 받았던 HVIP 펀드에 대해서 요거를 좀 적용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요, 그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깨끗한 트럭이나 버스에 주는 약간 보조금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파워에서 약간 최대 37만 5천 불까지 지금 그 회사의 차량을 팔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HVIP가 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테슬라 역시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어제 이제 들어갔죠. 1000달러가 넘으면서. 그리고 오늘 살짝 오르면서 그 위치를 계속 지켰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리비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미주호에서 이 리비안에 관련된 바이 레이팅을 약간 좀 상향을 했습니다. 약간 홀드에서 바이로 주면서 약간 살짝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사이드 약간 앞으로 102%가 오를 수 있는 그런 95달러의 그 목표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그린파워도 약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보조금을 준다는 게 사실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되게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 회사에 보조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요 그린파워에다가 지금 요걸 줬다라는 건 그린파워도 굉장히 좀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상장사예요. 자, 루시드 그룹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루시드 그룹이 세컨드 스튜디오, 두 번째 스튜디오를 캐나다에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 봄부터 루시드 차량 판매를 할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론토에다가 지금 동부에 있는 도시죠. 그쪽에다가 지금 요크데일 쇼핑센터에 루시드 두 번째 스튜디오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루시드 에어 2 루시드 에어를 2022년부터 이제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특전이 있죠. 지금 캐나다에 있는 일렉트리파이 캐나다 회사와 이제 파트너를 맺어서 이 캐나다에서 지금 이 루시드 에어를 사게 되면 지금 2년 동안 무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 속도는 한 15분에 350km를 갈 수 있는 속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 홈페이지에서도 보면요, 약간 우리 캐나다에다가 지금 두 번째 스튜디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차량은 2022년부터 판매를 할 겁니다. 인도를 할 겁니다라고 뉴스가 나왔죠. 여기 보시는 사진은 지금 루시드의 현재 미국에 있는, 북미에 있는 캐나다 그 스튜디오인데 굉장히 럭셔리하죠. 이런 거를 지금 토론토에 두 번째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1.4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2, 3년간 지금 굉장히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게
제한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 말하면 앞으로 배터리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기차의 생사가 갈려질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진이 또 여기 왜 들어갔지?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스텔란티스와 함께 좀 관련해서 지금 캐나다에다가 $5빌리언에 해당하는 그런 공장을 또 짓겠다라고 이제 조인트 벤처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가장 큰 First Large Scale Lithium Ion Battery Production Plant in Canada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큰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지금 스텔란티스와 LG 에너지가 합작을 해서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게 주가가 막 팍 오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요거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얘가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요. 이게 끝인가? 벌써 끝났어요? 뉴스가? 예, 너무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뉴스가 이렇게 끝났네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특히 오미크론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